그동안 가상자산 상속 증여 시 적용되던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 방법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됩니다.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달라진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1년 유예돼서 2023년 이후로 연기됐죠. 하지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기타 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 산정하는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 방법이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정한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는데요.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으로 이들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의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이 4개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한 데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이들 4개 업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산정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기준 국세청장 고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두나무 주식회사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184개, 주식회사 코빗 74개, 주식회사 코인원 192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 어떤 평가 방법이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종전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원칙인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상속 증여세를 과세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국세청장 고시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 가액 또는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장 고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 가액은 각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 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 기준일 전과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평가 기준일 전 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 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 기한과 동일한데요.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는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